박근혜 정권 김종인 대표님도 추진한 집중투표제, 문 대통령님 공약을 이유로 국힘당 반대하면 내로남불, 공정경제 3법,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중대표 소송제, 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 일가의 전 행방지를 위한 상위과제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 3법 TF 논의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회는 기업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절대적,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사들로 구성 운영대 채용비리, 사익편취 등 오너 독점의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로 기소된 회장의 연임과 증손녀 채용비리 등이 가능한 것도 모두 거수기 이사회가 장악한 결과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너 독점의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98년 개정된 한제의 선법은 집중투표제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기업 정관으로 언제라도 배제할 수 있어 지난해 기준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단 4.5%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도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공정경제 3법의 정관상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기업에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집중투표 청구 자격 역시 현행 발행 주식 3% 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합니다. 다음은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2017년부터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명의대 여행이 11명, 기타 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 9월까지 총 103명의 위법 행위자를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범칙사건 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신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의 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30만 7,437제곱미터를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400만 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가 전담반 수사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체납자 B는 수억 원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전담반은 범칙사건 조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시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우 고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에는 시군세 범칙사건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도
고발 권한이 시군에만 있어 원활한 후속 처리가 어려웠다. 또한 도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통지 서식을 새로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납세자의 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 규칙을 보면 범칙사건 조사, 세무조사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두 조사의 대상, 절차 등이 다름에도 동일한 서식으로 결과 통지가 진행돼 납세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도가 건의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범칙사건 조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 예외 조항에 범칙사건 조사를 포함해 원활한 공조와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도의 범칙사건 조사 활동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원삼 경기도조세정의 과장은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라며 지속적인 관련 법령 개선 노력과 지방세 포탈범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 개선 계획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 1천여 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꼽혔던 민간화장실까지 도의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수님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수님 국장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언제든 범죄 발생 가능성이 도사리는 불안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나 민간 영역의 소규모 화장실의 치안은 매우 취약하다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아동과 여성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실행 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500여 공중 화장실에 안심 비상벨과 이상 음원 감지 시스템 등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사물 인터넷, IoT 기술과 접목된 이 시스템은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명을 질렀을 때 이를 감지해 관제 서버를 통해 담당자와 지구대 상황실에 바로 전달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1689개소의 공중 화장실이 있으며 이 가운데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960개로 18%에 이른다. 도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공중화장실을 추가 선정해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 시스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된 민간화장실에 대한 안심환경 조성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우선 내년에 시군별로 2에서 3명씩 총 100명의 민간화장실 여성안심 컨설팅단을 운영,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제1방범대, 마을 공동체 등 민간과 협업해 상업지구 민간화장실 치안시설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전 취약 화장실을 우선 발굴한 뒤 스티드, CPD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방식의 시설 보안과 환경 개선을 실시한다. 비상벨, 안심거울, 불법 촬영을 차단하는 안심스크린, 특수형 광물질 도포 등 각 화장실의 실정에 맞는 환경 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으로 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약 480여 개 화장실에 안심 환경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2019년부터 실시한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한다.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해 공중 화장실을 정기 점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특별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을 필요로 하는 곳에 탐지 장비를 대여하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국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은 도와 시군, 경찰, 민간 등에 걸친 협력 체계에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각 지역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등록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기본대출권
관련 여론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달 23일에서 2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5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69%, 어느 정도 21% 등 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해 도민 대다수가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행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인식이 92%를 차지했다. 낮은 편이다와 적정 수준이다는 각각 4%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맞게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해 공감 여부도 살펴봤다. 이 같은 진술에 대한 도민 공감도는 8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경우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해 저신용자들의 불법사 금융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54%, 공감하지 않는다 39%로 다소 엇갈렸다. 앞서 언급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할 때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구체적으로 연 1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8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8%로 낮았다. 등록 대부업 또는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은 9.3%로 나타났다. 각각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 이용 경험률은 8.7%, 불법 사금융 2.5%였다. 대출 용도는 생활비 53%, 사업자금 29%, 주택구입 자금 및 전월세 자금 23% 순으로 높았다. 참고로 제1금융권 대출 경험률은 50%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6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35%였다. 직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 87%, 블루칼라, 생산직 육체노동자 74%, 계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경기도가 진행 중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무심사로 50만 원, 심사 시 300만 원까지 연 1%의 5년 만기로 대출해주는 경기 극적 신용대출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정책이다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가가 보증하고 국민 누구나 1천만 원짜리 장기 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권에 대해서는 저금리 혜택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다 같이 누려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68%, 국가가 미상환 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32%로 찬성 측 여론이 반대 측보다 2배가량 높았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에서 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며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에서 2%가량의 저리장기 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천만 원 내외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K-스탠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